베이징에 폭설이 내리던 그날은 선수촌 앞에서 장외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선수촌 앞에 모여 인공눈이 아닌 진짜 눈을 만지며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촌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며 가장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내내 특유의 행동으로 집중 조명받았던 우리 대표팀의 선수촌 일상과 더불어 폐막식을 앞두고 선수들 입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중국의 충격 만행을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가 나부끼는 우리 대표팀의 숙소입니다. 지난 15일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동욱이 눈 오는 날 베이징에 위치한 우리 선수단 숙소를 찍어 올린 것인데요. 이날은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계주 결승전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흐린 날씨에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그 사이로 높은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창문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네요. 선수촌에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한 건 선수단 본진이 도착했던 지난 1월 31일부터였습니다. 이후 올림픽 내내 굳건히 자리 지키며 우리 선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죠. 김동욱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다음 날 쇼트트랙 남자 5000m 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치열한 접전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이 무려 12년 만에 이룬 쾌거였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100% 인공눈만을 동원해 경기장에만 눈이 쌓여있고 부근에는 눈이 없어 황량한 풍경이었는데요. 베이징에 내린 폭설은 최초의 동아계 올림픽을 치른 도시라는 타이틀을 위해 또 여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공눈을 무리하게 동원했던 중국 입장에서 눈 없는 동계올림픽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베이징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모처럼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났고 선수들 사이에서 파워 인싸로 소문난 우리 대표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베이징에 폭설이 내리던 그날 우리나라 선수촌 앞에선 장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인스타그램에 한방눈이 하루 종일 내린 베이징 선수촌에선 장외 경기가 열렸다면서 빙둔둔 형상을 한 눈사람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는데요. 올림픽과 별개로 각국 선수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이곳은 핫플레이스로 꼽혔습니다. 평범한 건물입니다만 많은 선수를 열광케 하는 이곳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바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직접 만든 눈 조각품들인데요. 하얀 눈으로 벽돌 모양을 만들어 이글루를 짓는가 하면 이번 올림픽에 마스코트 빙둔둔의 형태를 만들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의 만리장성까지 주최 측이 만든 공식 설치물이라고 소개해도 손색 없을 법한 디테일이네요. 이처럼 근사한 작품이 각국 선수는 물론 올림픽 관계자들까지 일제히 가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대표 포토존으로 소문난 우리 선수촌 앞에는 구경하러 왔던 선수들이 남기고 간 또 다른 조각품들도 있었죠. 훌륭한 포토존을 만든 우리 대표팀에게 감사 인사를 하듯 저마다의 눈사람을 만들고 간 것인데요. 세계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에 걸맞게 우리 선수촌 앞은 마치 축제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알리사 리우는 우리 대표팀이 빙둔둔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논란으로 얼어붙었던 올림픽 분위기가 우리 대표팀과 자원봉사자들의 따스한 재능 기부로 조금은 풀어졌던 것 같죠. 한편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숱한 편파 판정 논란과 더불어 선수촌 환경에 대한 민원이 빈번했습니다. 마치 워터파크를 떠올리게 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선수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운동선수에게 컨디션 관리는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선 부실한 식단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죠. 전등 사이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바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이 흥건한 그곳엔 멀티탭까지 있어 감전 위험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핀란드의 한 선수가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애초에 이 건물은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어진 것이라고 알려졌죠. 이 영상은 빠르게 확산돼 부실한 선수촌 시설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내내 참아왔던 외국 선수들의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귀국한 스웨덴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닐슨 판 데르 포엘이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입을 뗐는데요. 그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와 1000m 두 종목에서 메달을 목에 건 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입니다.
올림픽 경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면서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 스웨덴 대표팀 전원이 중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어 과거 독일의 나치 정부가 개최한 베를린 올림픽과 비교하며 올림픽의 원래 역할은 전 세계인들의 단합과 만남의 장소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쉽게도 1930년대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에 올림픽을 개최했고 이번 중국의 올림픽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열린 동계올림픽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 국가가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었다며 잘못을 꼬집었죠. 아마 닐슨 판데리 포엘은 올림픽 전부터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폭로하겠다 마음먹었었나 봅니다. 중국에 오기 전 올림픽 참여의 의미를 묻는 스웨덴 언론의 질문에 그는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고 말하며 올림픽 경기를 모두 마치고 무사히 스웨덴에 귀국한 후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죠. 한편 중국은 판데르 포엘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나탈리 가이젠베르거 선수 역시 중국 내부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꼬집는 듯 보였는데요. 할 말은 많으나 중국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루지 여제로 불리는 그녀는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여자 루지 1인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해당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주인공입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묻던 기자에게 발언의 시점과 장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내가 독일로 돌아간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을 거론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내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외국인 선수의 신변 문제와 인권 탄압에 대한 폭로의 시발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녀는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 슬라이딩 코스 훈련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가혹한 격리 생활과 형편없는 중국식 도시락 등의 문제를 SNS에 호소하며 중국 내 선수단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 탄압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바 있었죠. 이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녀의 결심은 중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추가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집니다. 중국 내 사각지대에서 외국 선수들이 무언의 압박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제압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외국 선수들이 중국 내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간 과거 중국을 비난한 뒤 한동안 잠적한 채 행방이 묘연했던 제2의 펑사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앞서 테니스 스타 펑사이가 SNS를 통해 중국의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48일 만에 나타나 주장을 번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폭로 당시 자멸을 재촉하는 길일지라도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그녀였지만 무슨 일인지 태세를 전환하고 나선 거죠. 이후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누리꾼을 향해 누가 나를 감시하겠냐? 나는 안전하다고 한 그녀의 말과는 달리 공개석상에서 그녀를 뒤에서 지켜보던 수행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됐었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세계화합을 상징하는 올림픽에서 중국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는 것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선수의 경우 무슨 말을 할지 확인하는 사전 연락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세계의 인권 선언의 대부분 조항에서 주어는 모든 사람은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응당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목격한 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선수 중 일부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장면들이죠. 누구는 손도 안 댔는데 실격이고 누구는 두 손을 써 밀쳐대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하지만 반복된 오심은 의도적인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정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네요. 이러한 보편성 파괴가 주는 공포는 어쩌면 나도 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 침해가 곧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올림픽도 이제 폐막식을 이틀 앞두고 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총 7개의 메달로 랭킹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도 부디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